예, 다음은 두 번째 강연은 그 LG전자의 강백은 상무께서 LG 스마트 TV 플랫폼의 진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LG전자 역시 세계 제2위의 스마트 TV 이 제조업체고 해서 뭐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우리 강백운 상무님은 87년에 경희대학교 전정학과를 졸업하시고 91년도에 LG전자에 입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LG전자에서 오랫동안 이 TV 사업을 왜 개발 내지 지휘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타임머신 TV도 세계 최초로 이 LG에서 개발하는데 이걸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2009년에 LG전자 TV 연구소 상무를 하시고 2010년부터 넷캐스트 지금 스마트 TV죠. 스마트 TV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강백 상부를 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쉬어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또렷하지 못한데요. 가능한 슬라이드에서 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 스마트 TV가 한 2년 정도, 올해 이제 3년 됐죠, 그죠? 시장에 나온 지 3년이 됐고 이제는 이제 마켓에 이제 스마트 TV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돼서 이제 소비자 고객에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 스마트폰에서 느낀 어떤 변화, 패러다임에 대해서 준비를 한 2, 3년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재의 스마트 TV의 모습과 LG전자의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생각하는 미래 TV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좀 많은 아이디어를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스마트 TV로 LG전자의 TV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잠시 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LG전자는 1958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 96년도에 흑백 TV가 만들어졌고 좀 이제 쭉 와가지고 1997년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죠. 1997년도에 세계 최초로 그 디지털 TV가 개발이 됐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저희 디지털 TV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엄청났죠. 우선 그 칩을 SOC라는 시스템 온 칩이라는 칩 개발하고 디지털화를 시작한 지가 이제 1997년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저희가 디지털 TV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좀 앞에 소개가 좀 있었기는 했습니다만은 타임머신 TV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TV 애니타임 그 당시로 봐서는 박지성 강구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상파 스트리머를 하드디스크에 녹화와 재생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EPG로 가지고 예약 녹화를 한다든지 그런 TV가 한번 개발이 됐었고요. 또 보면은 2009년도에 저희로 봐서는 의미 있는 TV가 하나 나왔죠. 이제 풀 LED 3D TV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011년 작년도에 굉장히 네로 베젤의 3D 스마트 TV가 개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3D의 특화된 기술을 할 수 있는 FPR 필름 패턴드 리타드라는 팽강 기술이긴 합니다만 3D의 가장 좋은 기술로 개발해 가지고 스마트와 3D TV를 론칭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스마트와 3D를 좀 더 가속화시켜서 마켓에 열심히 지금 볼륨이라든지 프라핏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TV에 볼륨 마켓 쉐어를 많이 넓혀 나가는 단계에 있고 특히 3D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 인정받아서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그 과거를 보면은 TV의 역사가 뭐 흑백 TV부터 시작해 쭉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기술을 잘 표현한 행태로 발전해 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기술의 발전 행태를 보면 미래가 TV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 TV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은 그 TV의 프레임이라는 것, 그 가정이라는 그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TV의 폼팩터가 이제 그 임머시브, 영상을 즐겨보는 그런 임머시브 하고 이제 베젤이 내려해지고, 그 다음에 10핏 정도의 그릴을 두고 있고, 이런 그 TV의 프레임과 그 폼팩터를 놓고 봤을 때, 그 림백의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야겠다는 게 저희 그 스마트 TV, 3D 스마트 TV의 그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쪽은 컴포트를 해야겠다. 시청하기엔 굉장히 적합해야 되고 몰입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3D의 그 휘도 밝기라든지 그 다음에 플리크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마치 2D를 보는 데와 동일한 익스피리언스를 주자는 게 3D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고 스마트로 와서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뭐 어떤 고민이냐면은 많은 기능들이 TV에 들어오는데 고객은 과연 그 기능들에 대한 밸류를 어떻게 느끼고 있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쓰게 하자. 그 다음에 쉽게 연결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컨텐츠는 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 림백에 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지키려고 하는 원칙을 상당히 오랫동안 한 2년간 저희가 공부해보고 또 마케팅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어왔고 올해는 좀 더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그래서 좀 그 쉽게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저희는 그 매직 리모트라는 기술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미 PC 인더스트리에서 증명된 기술이기도 하고요. 자일로 스코프 기술이죠. 그래서 손목의 관절을 감지해가지고 오브젝트 라지 스크린에 있는 TV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클릭하면 거기에 정보가 나오는 형태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포인팅 기술이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봐서는 가장 쉽게 TV에 많은 그 컨텐츠들을 숨겨져 있는 컨텐츠를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는 뭐 여전히 한 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 그 TV에서 리모컨의 그 내비게이션의 한계를 저희는 뭐 매직으로 풀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그 스마트폰에서의 터치처럼 자유롭게 성능을 뭐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최적화된 상태로 아직은 못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스처를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이 분야는 뭐 많이 발전할 분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그 바디라든지 그 다음에 이는 관절 인식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워낙 뛰어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TV에서 새로운 인풋 어떤 이노베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예를 들어서 TV에 뭐 많은 그 브라우징, 인터넷의 HTML이라든 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TV에서 너무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브젝이라든지 어떤 그 페이지 단위의 스크롤링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데 저희는 휠을 가지고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스는 어떻게 앞으로 더 TV에서 발전될지 좀 상상하기 어려울 단계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포탈 같은 형태의 액세스, 포탈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그 매직이나 뭐 모션 리모컨, 그러니까 포에로 키를 가지고 선택을 했죠. 근데 만약에 음성 인식 기술이 TV에 도입돼 가지고 보편화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음성 인식 그 자체가 포탈의 어떤 서비스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걸로 봅니다. 아주 간단한 예죠. 뭐 이렇게 이제 이 TV에서 뭐 음성 인식은 뭐 애플의 시리라든지 이런 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론칭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스마트 TV 하나의 그 컨텐츠 액세스를 어떻게 쉽게 해야 할 거냐는 관점에서 홈 대시보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좀 쉽게 액세스하는 관점, 영상, 라이브 TV는 언제든지 TV의 속성이라는 게 TV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라이브 TV는 접근 가능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라이브 TV가 있고, 그 다음에 TV의 또 다른 하나의 속성으로서 이제 뭐 비디오 온 디맨드 같은 것들이죠. 영화라든지 엔터테인먼트의 속성이 본질 아닙니까, TV가. 그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도 제공하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3D는 이제 TV에 또 다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3D 영화들을 스토어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주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론처바는 뭐 비교적 시스템 앱에 해당되는 많은 그 자주 사용하거나 또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론처바에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홈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를 보자면 지금 TV에 들어와 있는 기존의 어떤 채널이 한 1000개 단위였다면 지금은 뭐 컨텐츠 오브젝트만 하더라도 한 100만 개 이상 넘어가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서치 기능, 통합, EPG라든지 로컬에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컨텐츠를 다 통합해 가지고 서치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커넥티비티 관점에서는 저희는 이제 스마트 쉐어 플러스라는 기술을 풀었고, TV의 단독의 의미보다는 TV는 다른 디바이스와 콜래보레이션 해야 한다라는 두 번째 원칙을 저희가 갖고 있고, 두 번째 원칙에서 놓고 봤을 때 뭐 패드라든지 PC에 있는 컨텐츠를 뭐 DLNA를 통해 가지고 쉐어링하는 거 가장 보편화된 기술이죠. 현재는 또 TV에 있는 영상을 태블릿이나 폰을 전송해 주는 세컨 디스플레이 기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TV가 홈에서 멀티타스킹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TV를 보면서 소셜을 한다든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친구하고 뭐 소셜을 통해 가지고 공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교감을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 그래서 TV가 철저하게 그 주변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하고 콜래보레이션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는 스마트 쉐어를 좀 풀었고요. 좀 비교적 다른 두 가지는 좀 선을 없애서 PC하고 TV하고 RGB 선을 없애가지고 바로 그 한 1080p 고해상도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와이다이 기술이라든지 뭐 폰에 있는 게임들을 TV에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도록 그 모바일 HD 링크를 통해 가지고 TV하고 모바일 간의 연결 이런 걸 총칭해서 저는 스마트 쉐어 플러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비교적 굉장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TV의 컨텐츠가 중심이다라는 걸 여전히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고, 글로벌로 한 400개 정도의 업체들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저희와 함께 스마트 TV를 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V에 소셜이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좀 생소한 거였죠. 아까 그 인풋 디바이스에 대한 한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소셜이라는 게 굉장히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TV에서 유행하는 키워드를 바로 소셜로 이렇게 공감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부분은 TV에서 나오는 다이얼로그나 많은 그 굉장히 주옥 같은 대사들을 소셜로 통해서 공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 그 현재 LG가 그리는 스마트 TV에 대해서 비교적 좀 가장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 넥스 스마트 TV는 LG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비행기 타고 도착을 해가지고 좀 몸 상태하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도 되게 마르네요. 저희 고민은 이겁니다. TV는 보는 거고. 근데 조금 더 발전해서 컨텐츠 센츄리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의 요즘 아까 앞에 삼성제 허덕만 사무께서 말씀하셨지만 셋탑박스에 TV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인터넷은 TV 중요한 커넥티비티의 한 수단이 되어 가지고 인터넷 스트리밍이 조만간 제가 예상하기에 1080p 정도의 영상들을 앞으로 델리버리 하지 않을까, 그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질 걸 보여지고, 또한 압축 기술이 또 발전되기 때문에 인터넷의 커넥티비티는 그 TV를 콘텐츠 센츄리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또 고민은, 그렇다면 TV는 아까 저희가 지키고자 한 원칙이 림백이라는 거였는데 점점 더 림포워드로 가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랙티비티가 더 많아질 거다. 음성 인식이라든지 자연어 처리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소셜이 완전 TV에 멜팅돼서 TV 자체의 흔적이 없어질 수도 있다. 좀 더 가감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것까지도 고려를 해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TV를 한번 트렌드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TV는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게 또 하나의 원칙이고, 또 엔터테인먼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혹은 머신과 머신 이런 공감하고 고감할 수 있는 그 커넥티비티, 이게 여전히 중심이 될 거다. 그런 중심축에 봤을 때 넥스트 LG 스마트 TV는 어떤 그 컨트롤, 쉽게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TV를 컨트롤할 수 있고, TV가 또 다른 그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 제공해서 컨트롤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컨텐츠, 3D 영화, 게임, 어떻게 보면 TV는 이미 게임 디바이스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미 예상했듯이 한 2, 3년 후면은 HTML5 기반의 앱에 이제 네이티브에 능가하는 수준의 성능을 낼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클라우드는 앞에서도 많이 설명됐습니다만은 TV의 컨텐츠를 저장하고 지능화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수단이 될 거다. 저희도 이렇게 넥스트 TV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TV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그거를 중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스마트해져야 한다는 것과 내추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심리산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TV가 갖고 있는 그 대형 화면과 그 고해상도, 뭐 4K라든지 뭐 이런 기술의 버추얼이 가능해질 거다. 이 정도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고요. 그럼 스마트 부분은 어떻게 될 건가 놓고 봤을 때, 뭐 현재 이 정도 와 있죠. 이 정도 와 있다 보고 어떤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컨텐츠 쉐어하는 정도 와 있고, 앞으로 이제 좀 더 가면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진흥화 되려면 뭔가 저장을 해야 되고 또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갔을 때 더 스마트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TV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죠. 이지 오브 유즈의 핵심은 뭐 인터페이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저는 매직 모션 리모트라는 그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정보를 얻는 이런 형태를 발전시키고, 좀 더 발전시켜서 이 바디의 스켈톤들을 인식해서 이미지나 인식해서 제스처 행태에 고인해서 채널 뭐 체인지 아니면 정보를 억세스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갈 거고, 좀 더 발전해서 이제 제스처와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멀티모달 형태로 인식 기술이 발전해서 모르겠습니다. TV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컨트롤되는 그런 날들이 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추럴 인터페이스는 본질적으로 그 미래의 TV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갈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추얼은 어떻게 보면 TV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HD급 디스플레이가 나왔고, 지금 FHD 정도 1080p죠, 그죠? 그 정도가 나왔고,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무환경 방식의 3D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만은 뭐 울트라 데피니션 UDTV라든지 4K 이런 걸 하면은 실제로 TV에서 그 버추얼 리얼리티가 가능하다는 거죠. 4K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 우리가 보는 이 자연계에 보는 사물을 느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현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앞에서 쭉 TV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 시대의 기술을 대표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미래의 저런 기술들도 현재의 연속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기술들을 콤비네이션 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스마트 TV의 또 다른 축으로서 중요한 게 이제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3년간 지난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간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기반이 되는 정도는 인프라를 이코시스템을 완성을 해 나가고 있고, 물론 뭐 앞으로 숙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바이스 플랫폼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을 올해는 이제 웹 프레임 쪽으로 많이 개발을 진행했고요.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쪽에 서비스 컴포넌트는 뭐 빌링 멤버십, 말한 DRM, 시큐리티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시큐리티 부분은 뭐 굉장히 해커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또 프라이버시에 관한 데이터들을 보호를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 시큐리티에 대한
생태계를 아주 근근하게 지키려면 이런 부분의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SDK 이런 버전업을 계속 시키고 나가고 있고 개발자 규모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글로벌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이제 글로벌에 대한 스마트 TV를 디플로이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죠. 현재 약 한 77개국 이상의 373개의 그 프리미엄 콘텐츠, 예를 들자면 뭐 오렌지,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앱 이런 걸 로칭해가지고 이게 뭐 조금 포탈이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미미한 데이터라 볼 수 있지만 뭐 2억 돌파 히트율이 홈대시보드 히트율이 이렇게 가고 있고 좀 발전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좀 앞으로 스마트 TV에 대한 그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 이런 부분에 포커스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저희 뭐 미래 현재와 미래 스마트 TV에 대해서 준비한 거 발표드렸습니다. 예. 예, 발표 반사드리고 뭐 그 이제 앞에 그 삼성과 LG하고 비교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뭐 UI나 콘텐츠나 뭐 스마트 허브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은 다 뭐 유사한 것 같은데 아마 강론도 들어가면은 약간의 차이점을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저 강병 상무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예, 저쪽에 아까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이제 발표를 보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조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컨텐츠 확보에 있어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LG 제품을 사려면 예를 들자면은 그 현대 백화점에만 가야 되고 지금의 상태로 보면 이제 삼성 제품을 사려면은 뭐 신세계 백화점에만 가야 되는 그렇게 이제 서로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한된 자원에서 그렇게 컨텐츠 확보까지 노력을 하려면은 너무 힘이 들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서의 어떤 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현대 백화점에 가도 삼성 LG를 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르긴 해도 고민은 하고 있죠. 이게 큰 카테고리에 보면은 TV라는 같은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또 TV가 물론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비해서 발전 속도가 조금은 뒤에 가는 행국입니다만은 속성이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알고 멀티 디바이스에 쓸 수 있는 뭐 컨텐츠 앱 이런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되려면 기술적으로 플랫폼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오픈화돼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표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그 오픈 플랫폼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그런 단계에 안 와 있고 표준도 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스마트 포럼이 만들어진 것도 우리 그 정부에서 이거를 좀 표준해서 그 컨텐츠를 쉐어하고 쉽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디바이스나 돌아가게 만들자는 취지로 이게 된 게 벌써 3년인데 어떻게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플랫폼 미천으로 보면 거의 사촌 관계 정도 되고 그죠?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 또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번에 된다고 하기에는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비교해가면서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논의도 하고 그게 또 이게 스마트 TV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면 안 될 걸로 보이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삼성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참고로 저희 TV는 현대백화점도 있고 신세계백화점도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서송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지난 8월에 스마트 TV 얼라이언스에 뭐 퀄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다 통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렇게 성과를 보인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이제 스마트 TV 얼라이언스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표준화하자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까지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웹 기술이죠. 웹 기술이 좀 중립적이다 보기 때문에 저희는 HTML5 기반으로 표준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앱을 공유하자라는 게 지금 표준인데 거의 다 만들었고요. SDK 1차 버전이 릴리즈됐고 내년도에 아마 2차 버전이 릴리즈되고 올해 이파에서 실제로 아까 앱이 뭐 우리 얼라이언스 들어와 있는 디바이스에 돌아가는 걸 시연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은 좀 더 그게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게 또 뭐 사실 표준화 단체는 또 있지 않습니까? W3C라든지 있기 때문에 성격을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 집중하는 표준화로 발전시키자라고 컨센서 해가지고 그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좀 유도하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럼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저쪽에 뒤로.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스마트 TV라는 게 시장 마켓 트렌드에서 여러 가지 뭐 PC라든지, 그러니까 뭐 타블렛이라든지, 혹은 게임기라든지, 아니면 셋탑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카테고리가 겹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TV는 TV 본연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 TV만 가지고는 뭔가 이런 세일즈 포인트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스마트 TV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사진 않잖아요, 스마트폰처럼.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어떤 차별화 포인트라든지 TV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의 구매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지, 그게 있으시다면 언제쯤 그게 폭발적으로 붐을 형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시면. 당장 폭발했으면 좋겠고요. 예, TV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TV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죠. 근데 그게 굉장히 고객에게는 부담이었고 어려웠죠, 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디버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는 일부를 태블릿이 가져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이 쉽게 되게 하자는 게 저희는 이제 스마트 쉐어라는 기술을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객이 반응할 거로 보는데, 저희가 앱을 이렇게 어떻게 많이 쓰고 있나 조사를 해보면 스마트 쉐어에 대한 사용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은 폰에서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TV에 가져가면 바로 디스플레이 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 단계까지 기술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TV 또 어떤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홈에서 놓고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TV를 보면서 폰으로 가지고 뭐 서치하고 또 바로 연결해서 TV를 본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TV는 디바이스 간의 뭐 허브 역할이면서 콜라보레이션하는, 그래서 유저에게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멀티타스킹을 제공해주는 이런 게 되고, 실제로 고객은 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발전을 계속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